스타벅스 논란이 이념 공세로까지 번지면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 한마디에 과거 이벤트까지 줄줄이 소환되자 광고 문구와 상품명은 물론이고 출시 날짜와 행사 일정까지 다시 점검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선 1년 365일이 지뢰밭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역사 리스크, 기업들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른 말입니다. 탱크데이 논란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광주 희생자의 투쟁을 모독하는 이벤트라고 직접 비판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 같은 강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놀란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사례까지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스타벅스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4월 16일 그리스 신화에서 뱃사람을 홀려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 머그를 출시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으로 과거 이벤트까지 다시 불려나오자 기업들은 달력부터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제품 출시일과 할인 행사 날짜가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헬로윈 참사 같은 날짜와 겹치진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상품명과 광고 문구도 검수 대상입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단어 하나가 특정 사건을 떠올리면 논란은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마케팅보다 리스크 검토가 먼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모든 날짜와 표현을 정치적 기준으로 해석하면 정상적인 홍보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벌인다든지 너무 과도하게 좀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들은 이제 무엇을 팔지보다 어떤 말과 날짜가 공격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여권이 스타벅스 출입을 사실상 금지한 상황인데 민주당 후보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들을 스타벅스에서 포착했다는 인증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커피를 마시든 어디서 만나든 사실 그건 소비자의 마음일 텐데요. 앞에선 불매를 외치고 뒤에선 이용하는 행태를 꼬집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지지층에게 반일 정서를 부추겼던 이른바 죽창가에 빗대 이번 선거에선 스타벅스가 대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북갑 후보는 내 커피는 내가 선택한다는 손팻말과 함께 4명이 각자 다른 브랜드 커피를 든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내가 마실 커피를 내가 고를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스타벅스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한 맞불 성격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며 스타벅스를 손에 들고 투표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입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린 민주당은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후보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들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측은 대중 앞에서는 불매를 외치고 뒤에서는 애용하는 내로남불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부동산 문제가 선거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스타벅스 사태나 일베 폐쇄 같은 이념 논란이 더 주목을 받는 듯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실제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부 부적절한 게시물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최근 여권 반응이 좀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패소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여당은 즉각 관련 입법에 나서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념 논란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선거가 끝나면 종료될 거라고 비꼰 것도 이 같은 의도로 해석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통령 말대로 커뮤니티 폐쇄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폐쇄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등 이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사이트는 심의를 거쳐서 폐쇄 조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입니다. 박미통위는 전체 게시물 가운데 불법 정보 비율이 70%를 넘어야 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간베스트, 이 일베 커뮤니티엔 실제로 문제로 볼 수 있는 혐오 게시물 외에도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같은 이유로 무산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한 만큼 관련 부처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전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면 되잖아요. 법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당장 어렵겠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여권이 계속해서 이런 이슈를 꺼내드는 건 그만큼 실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지방선거는 다른 전국 단위 선거보다 이 투표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결국 중도층보다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실제 광주 전라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일주일 사이 11%포인트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를 두고 5.18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면에서 역풍도 있다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수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득표에 실제 도움 될까요? 박 전 대통령 측은 선거가 어려운 상황이고 후보들의 지원 요청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등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박 전 대통령 등판에 따른 보수 결집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은 사죄가 먼저라고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스타벅스 논란이 인민재판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죠. 이 때문에 양측의 전략이 오히려 상대 진영 지지층 결집에 빌미를 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셈이 되는군요. 자, 그런데 단일화 상황 한번 짚어보죠. 사전투표 이제 나흘 남았는데 여권도 야권도 이 단일화 협상 더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이 컸던 울산시장 범여권 후보 단일화마저 여론조사 역선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중단됐죠. 현재로선 협상 재개 움직임도 뚜렷하지 않아 파행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의 학력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데드라인이 임박하자 단일화 상대를 향해 오히려 네거티브 공세를 펴거나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선거가 뭐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민심이 천심 아니겠습니까? 결과로서 말하겠죠. 잘 들었습니다.